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런 거는 뭐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입장이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뭐 다룰 건 없을 것 같은데, 얘를 만약에 3분의 1로 갈 거면은 뭐만 조심하면 돼? 내려올 때 부등호 방향이 뭐 한다? 바뀐다 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걸로 해주면 좋냐? 사실 뭐 3으로 해주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3으로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뭐가? 2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지. 그리고 얘도 3으로 해주면 얘는 뭐가 붙으면 돼? 마이너스 3이 붙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대로 이것만 계산해주면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여기를 만약에 3분의 1로 계산을 해줄 거면 부등호가 내려올 때 반드시 부등호가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왜 그러냐면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증가함수 입장이니까 큰 게 크고 작은 게 작은 거잖아. 근데 밑이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뒤집혀져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뭐 그냥 치환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발전 문제 선생님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이제 20개다. 그럴 때 자연수 p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그러면 뭐 너희들 이런 거 다 했잖아. 예를 들어서 뭐 2x 빼기 1 있고 뭐 x 빼기 만약에 5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포인트였지. 그럼 얘는 뭐 2분의 1이고 얘는 뭐가 되니? 5.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사이값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큰 작작으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되지. 똑같습니다. 지수라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건 없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3의 x를 갖다가 뭔가 치환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의 x가 포인트야. 그럼 3의 x에서 좀 뭔가 걸림이 되는 거 누구야? 이렇게 플러스 2 같은 것들이 있죠. 마이너스 p 같은 것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9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3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3의 x 빼기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3의 x를 갖다가 t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친구를 자 t로 보셔도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t값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t값이 얼마가 되겠니? 9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별거 아니야. 그냥 계산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야. 뭐 했던 거는 네가 여러 번 했던 거 똑같은 거야. 이미 고1 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t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p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p제곱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역수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는 거야? 3의 p제곱 바뀌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9분의 1. 얘도 뭐 사실 마이너스 2 해줘도 상관없겠죠? 자, 얘하고 누가 더 크냐 그 얘기야. 왜? 큰 거와 작은 거에 뭐가 돼야 되니까? 사이값이 돼야 되니까. 알겠니? 자, p는 지금 소속이 어디야? 자연수야. 1, 2, 3, 4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값이 얘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t라는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얘들아? 20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얘를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지. 물론 t를 3의 x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밑이 다 똑같이 뭐야? 3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x p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맞습니까? 이퀄이 둘 다 이렇게 있네. 선생님 이퀄이 있으면 개수 어떻게 된다 그랬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더하기 뭐? 1 이렇게 한다고 했었지. 자, 그럼 얘가 몇 개가 되는 거니? 20개가 돼야 되니까 p는 뭐가 되면 된다? 17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윤회가 새로 왔으니까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부호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얘는 어떻게 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플러스 뭐? 1. 오케이? 자, 얘네 둘이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큰 거 빼기 뭐라고?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돼요. 둘 다 이렇게 없다. 그러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뭐? 1 이렇게 개수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면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7개다. 그럴 때 자연수 n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정수 개수 해주고 나서 그냥 끝났어, 그냥. 그치? 근데 여기는 또 정수 개수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뭔가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문제의 느낌이 좀 있네요. 그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2의 x를 뭐 할 거야? 뭐 치환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2의 x를 t라고 보시면 여기 있는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뭐가 돼? 2t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친구 뭐 해줘야 됩니까? 인수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2니까 1, 2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는 이제 두 개 곱해서 n이잖아. 그치? 그럼 뭐 n하고 1로 가면 되겠죠? n하고 1로 가면 되는데 얘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이 n이 가고 이쪽이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 되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뭐가 되고 2n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근데 여기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가면 돼? 마이너스 가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t-n이 되고요. 얘는 2t-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t가 뭐가 돼? 2분의 1이지. 여기서는 t가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겠지.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n이 크죠. 그쵸? 그래서 t라는 친구는 여기서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n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7개잖아. 그치? 자, t로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x로 따져야 돼. 그러니까 다시 뭐 해야 돼? 원상태로 다시 돌려놔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원상태로 돌려놓을 거면 얘를 바로 뭘로 봐야 돼? 2의 x로 봐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 n이라는 친구를 2의 k 이러한 꼴로 한번 보도록 해보자고. 알겠지? 자, 이러한 꼴로 한번 봐보면 여기 있는 k 값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정수가 7개라고 했으니까 k에서 누구를? 얘를 빼고 더하기 1 한 게 뭐가 돼야 된다고? 7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k라는 친구는 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니? 5가 될 수가 있어. 정확하게 여기가 5가 돼야만이 뭐가 된다는 거니? 정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7개가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n이라는 친구가 2의 5제곱이니까 n이라는 거는 32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답이 뭐예요? 틀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문제야.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구하는 거는 여기서 1번에서 구하는 거하고 사실은 뭐합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가 더 추가됐냐? 최대값이 추가가 됐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얘가 어쨌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이렇게 돼야만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니? 7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6은 여기 5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n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2의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누구보다는 작아도 되냐? 2의 6제곱보다 작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 n이 여기가 2의 5가 아니고 여기가 2의 5. 얼마가 된다고 해보자고. 알겠니? 그래도 어차피 여기 있는 x 중에서 정수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돼? 5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 딱 5만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야. 사실은 5가 정확하게 된다라는 거는
얘는 무슨 값이 되겠어? 최소값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거는 2의 6제곱만 안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n이라는 친구는 이러한 범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얘는 32가 되고 n은 6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결론적으로 n의 최대값은 63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값을 좀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져. 모든 정수 개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꼬아지니까 니네는 막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값을 구하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2개가 답이 되는 거지. 즉 n이라는 친구는 32부터 시작을 해서 32, 33 해가지고 63까지 뭐 하는 거야? 다 가능한 거야. 왜?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지수를 뭘로 나타내는 거니까 5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점 얼마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5가 되더라도 7개, 5점 얼마가 되더라도 여전히 7개 이렇게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라고 뭐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렇지.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뭐 개수를 구하라. 또는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복잡하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어? 범위를 딱 생각할 수가 있거든. 사실 자연스럽게. 왜냐면 범위가 있어야 뭐가 되니까. 최대 최소가 생각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 하면은 일단 최대 최소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생각을 여러분이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지? 뭘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풀어야지? 충분히 이러한 뭐야? 그렇지. 아이러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잘 좀 복습해 놓으세요. 자, 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지수 부등식이라고 했고요. 5번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고요. 자, 모든 실수 x야. 모든 실수 x.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 거니? 치환해서 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몇 t? 4t 플러스 a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자, 이렇게 치환을 했네요.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쵸? 멍 때리지 말고 임마. 정신 차리고. 맞죠? 지금 2의 x라는 거는 이제 이런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y 값은 t잖아. 그치? y 값은 당연히 이쪽에는 뭐가 없으니까, 그래프가 없으니까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이 t가 얼마죠?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얘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거는 t가 0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 이 정도를 0이라고 보면 얘는 빼고 이만큼의 그래프만 내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따지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이 친구는 지금 t에 관한 2차 함수잖아. 그쵸? 맞죠? 2차 함수 이 친구가 0보다 내가 뭐 하면 되겠어? 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0이라는 건 선생님이 누차 이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고1 때 뭐라 그랬어? x축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이 범위 안에서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위에 있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x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돼 안 돼? 가능하겠죠?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는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는 뭐 하니까? 같아지니까. 그치?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뭐야? 꼭지점의 y 값이 얘가 지금 어차피 y 이퀄 뭐니까 0이니까. 그쵸? 꼭지점의 y 값이 0보다 뭐 하면 되겠니? 크다 이렇게 하면은 게임 끝나겠네. 아시겠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0이니까 2니까 2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어?
4-8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 4니까 a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얘는 사실. 그치? 근데 문제는 이 친구야. 1번 2번이 똑같은 문제기는 해. 정확하게 우리가 상황을 좀 알아야 돼. 쌤이 2번 풀고 나서 두 개 비교해 줄게요. 이 친구 마찬가지로 뭐를 3의 x제곱을 뭐 할 거니? t로 치환하겠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t제곱 플러스 여기 있는 플러스 1 넘어오면 뭐가 되겠어? 6t 플러스 a-3이 0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얘도 0보다 뭐가 다는 거야? 크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얘가 여기 있는 t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내가 지금 따질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3이니까 0은 여기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만큼의 그래프만 내가 뭐 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따지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서는 얘가 제일 낮은 값이니까 얘하고의 관계에서 따지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얘가 제일 낮은 값이 아니라고. 왜? 얘는 어차피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어떻게 와도 상관없는데 여기 이렇게 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구멍이 뭐 있으니까? 뚫려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거 즉 t = 0일 때 y값이 있겠지. y값이 얼마입니까? a 빼기 3입니까? a-3이라는 친구가 0보다 뭐 하면 돼?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되겠지. 왜?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알아듣겠니?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두 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축이 양수야. 뭐라고? 양수. 그러다 보니까 0이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이 축의 t값이 뭡니까? 음수죠. 축방이 음수라는 거야. 축방이 음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지? 0이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최소값이 아니고 누가 최소값인 거야? 여기 있는 친구가 최소값이 돼야 되고 구멍이 또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퀄이 뭐 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고 얘는 이퀄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가 발전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사관학교 기출문제네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2의 x제곱을 뭐라고? t라고 치환할 거고 t는 0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네. 그쵸? 위에 있는 문제가 나오면은 아마 쌤이 생각할 때 니네 학교에서 뭐 한 3등급 정도는 충분히 다 맞춰야 돼. 위에 있는 문제. 어렵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 같은 걸 틀리면은 하여튼 개설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이 29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 2등급 정도 가르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냐? 사실 그건 아니야. 그리고 이거를 문제를 푸는 방식도 우리가 고2 때 다 공부했어, 사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면은 t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여기는 플러스 1이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2at가 될 것이고, 플러스 3-2a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즉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뭐가 되는 거니? 2차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위에 거 잠깐 비교해 볼게요. 위에 거 비교해 보면 나에게 주어진 2차식이 이거였잖아. 그래 안 그래? 1차가 지금 뭐야? 상수야 미지수야? 상수야. 이 1차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야? 팁이 뭐야? 그렇지. 축이지 축. 그러니까 얘가 상수다 보니까 축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얘를 아니까 0의 위치가 여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야? 상수잖아.
그러니까는 축의 위치를 아는 거고 축의 위치에 따라서 0이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자 축이 지금 뭡니까? 미지수예요. 미지수. 그러니까 축을 안 알려준 거야. 그 축을 안 알려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렇지, 나눠라 그 얘기지. 당연히 0이 축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t equal a가 되는 건데 두 가지죠. t가 뭐야? 그러니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 equal은 아무 데나 붙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절대값이 쉬워졌잖아. 그럼 절대값 어떻게 풉니까? 나누는 거죠. 절대값 아니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 왜? 모르니까. 마찬가지야. 얘도 축이 A야.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를 나누어서 뭐 하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게 발전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생각보다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럼 0이 어디 있겠니 얘들아?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겠죠 당연히.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얘 양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이 언제야? A일 때가 최소값이지.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겠지. 꼭지점일 때가. 그러니까는 위에서 풀었던 1번 문제, 2번 문제를 뭐 한다 생각하면 돼? 다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놔야 돼 이런 거에. 니네들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1학년 때 안 해놓으니까 항상 바로 그 앞에서 그냥 그런 거야. 꼭 해놔 이런 거에. 자 그러면 x에다 a 집어넣어봐. 얘를 자 ft라고 한번 해볼게. ft라고 한번 해보면 자 a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fa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아까 우리가 1번에서 했던 얘기잖아. 1번에서 했던 얘기. 커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담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야 돼. 이콘 하나 들어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달라지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0보다 뭐 한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아먹겠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넘어오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맞죠?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3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 결론적으로 a 값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마 3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답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나눴을 때는 당연히 범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고1 때 이거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 학교 대표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를 뽑을 거야. 그런데 저기 중간고에 농구 잘하는 애가 있어. 걔를 데려다가 우리 학교 대표선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학교 대표선수가 되려면 우리 학생 중에서 뽑는 거지 다른 애를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제한시킨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런 의미라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뭐 하는 얘기야? 답을 구해라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그렇게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답이 나왔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얻어야 되는 거는 0보다는 A가 크지만 1보다는 뭐 해야 돼? 이러한 결론이 첫 번째에서 얻어진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아요. 알겠지? A가 뭐 작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0이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익히 문제 몇 번 문제? 2번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익히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와 이 발전 문제까지 3개를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잘 나온다고 시험에.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2번 문제 풀었었잖아. 그렇지?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까지는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여기는 갔다까지가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해볼게. 자 F0을 대입하면 되겠죠. 예, 0일 때니까 그치? 이게 최소값이니까 0 대입하면 이거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 얘만 남겠지? 그러면 3-2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a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0보다 작다라는 이게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시겠어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찾으라고 했더니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 여기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더니 답을 어떻게 찾았어? 2분의 여기에서 이렇게 답을 찾았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가 답인 거 아니야. 얘는 답이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번하고 뭐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얘가 답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번, 2번에 의해서 A는 누구보다 1보다 작다가 내가 찾는 최종적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익혀놓으세요. 시험 봅니다. 월요일날. 자 지수부등 한번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했었냐면 지수함수에서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얘는 만족하는 뭘 구하라 그랬니 얘들아? x값을 지금 구하는 거 x값. 방부등식은 x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 할 거야? t로 치환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t값만 구하면 게임 끝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t값을 이제 가지고 다시 또 뭐를 구해야 돼? x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 친구들을 얘를 뭐 할 거야? t로 치환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자 치환된 t값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지. 범위가 어떻게 된다 했었어? 범위가 대답 안 해? 아니 범위가 뭐냐고 뭐 둘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2보다 크거나 같지? 공부해라. 왜? 역수잖아. 그래 안 그래? 산술기에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오겠죠. 그쵸? 두 번째는 뭐야?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한 기초 단계가 이 범위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다 뭐 기억은 나시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2배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t는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값만 되는 거야. 항상 얘들아 치환했을 때는 이러한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 왜? 아니 농구 선수를 뽑는데 우리 학교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 아닌데 뽑았다가 걸리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끝나는 거야. 그냥 똑같아 수학 문제도. 그래서 뭔가 범위를 우리가 치환을 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범위 체크야 항상.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했어. 그럼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우리 학교 학생이냐? 라는 걸 반드시 뭐 해야 돼? 확인 안 하면 우리 학교 학생 아니면 넌 땡이야 그냥 바로. 알겠지? 꼭 범위 체크하세요. 그래서 2t 제곱 마이너스 t 하시고 마이너스 8이네. 그렇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0은 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1하고 2 하면 되고 얘가 1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 2 정도로 가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뭐니까? 5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네가 마이너스 네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2하고 2t 마이너스 5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t가 마이너스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t가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5가 되니까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학생들 이런 문제 낼 때 여기 t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잘 안 내. 왜?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면은 느낌상 금방 알아 사실은. 왜? 0보다 크다라는 거에 약간 좀 뭐 했으니까 공부한 친구 돼 있으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1 그러면은 얘도 뭐인 줄 알아? 답인 줄 안다고. 왜? t의 범위가 뭔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범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범위에 맞지 않는 친구는 답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구한 여기 2분의 5가 답입니까? 이게 답 아니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2분의 5가 되고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서? 양쪽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2의 x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쵸? 양변에 2의 x를 곱해준다고. 알겠어? 그럼 얘는 뭐가 돼? 2의 2x가 될 것이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5 2의 x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2의 2의 x를 k라고 한번 더 치환해 볼게.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5k 플러스 1은 0이니까 별로 보기 안 좋아. 양쪽에 또 2 곱하자. 2 곱하면 2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2가 0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여기에서 k는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니? 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는 얘를 치환한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 친구는 2k, k하고 얘가 2, 얘가 1, 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k는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 또는 k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네. k는 뭐라고요? 2의 x. k는 뭐라고요? 2의 x. 결론적으로 x 값은 여기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여기서는 뭐가 나와? 1. 이 친구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야. 계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게 충분히 연습해 놓으면 이건 뭐 단순 계산 문제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연습 좀 열심히 해 놓으세요. 자, 여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네요. 수능 출제기관이죠. 자,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좀 먼저 개념을 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라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라는 친구가 있어. 알겠어? 자,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되겠지? 첫 번째가 뭐였어 얘들아? 범위. t를 치환하면 t는 뭐가 된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두 번째는 자 그러면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 t제곱 빼기 2로 이렇게 바꿨었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일 때는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t의 범위고요. 두 번째 그러면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야. 얘는 여러분들이 이거 뭐 그냥 곱셈의 변형공식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뭐가 되겠어? t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충분히 여기는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핵심은 이거야. t 범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라고. 알겠니?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 그냥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 이렇게 약간 이차함수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느낌. 알겠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 산술기하라고 해서 2라는 점에서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뭐 했어? 공부했던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빼기가 됐을 때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건데 지금 이것만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이거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 경화애들도.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 자 이렇게 됐을 때 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자 x에다 선생님이 양수를 넣었을 때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에다가 음수 넣었을 때 한번 해볼게.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 1 알겠지? 자 x 1 넣었어. 그럼 얼마가 되겠어? 2 빼기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3. 즉 x가 양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쪽에 값을 갖는구나 라는 얘기지. 그쵸? x에다 0을 넣어봤어. 0 넣으면 얼마니? 1 0 넣으면 얼마야? 1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0 0,0을 지나는구나 라는 얘기지. 맞지? 자 이번엔 빼기로 한번 가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이렇게 되겠죠? 즉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야. 결론 x가 양수일 때는 양수. 오케이? x가 0일 때는 0,0 원점. x가 음수일 때는 뭐가 된다고? 음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러한 그래프들은 얘들아 나중에 여러분이 고3 때 미적분 공부하잖아. 우리 다 그릴 수 있어. 그때 되면은. 지금 뭐 그래프로 좀 설명하기 조금 복잡한 감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빼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이 갖는 거는 양수값도 같고 0도 같고 음수값도 가지니까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부르지? 실수? 전체라고 불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실수 뭐가 된다고 얘들아? 전체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지. 즉 얘를 가지고 우리가 t로 치환을 할 경우에는 t에 대한 제한 범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사실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더하기일 때와 빼기일 때 꼭 두 가지씩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방정식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뭐를 구하라고?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다. m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를 뭐라고 할 거라고? t라고 치환하겠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 얘들아? t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쵸? 여기서 이거 다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니? t제곱 플러스 at 2하고 7이니까 플러스 뭐? 7은 0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자, 이것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t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실수? 실수 전체. t의 범위가 실수 전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중학교 몇 학년 문제? 3학년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고1 때는 뭐 당연히 했고 그때 x의 범위가 뭐였어? 실수 전체였잖아. 제한 범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그때 만났던 뭐야? 2차 방정식이야. 근데 그러면 그때 만났던 2차 방정식에 대한 의미는 또 무슨 의미냐면은 판별식이든 무엇이든 네 맘대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근데 범위가 만약에 제한되면 판별식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선수를 뽑아 그러면 누굴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제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얘가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크면 되죠. 같으면 안 돼요? 같아도 되지. 아니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만 허수아니야 임마.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0보다 크면은 그게 뭐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별식 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판별식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끈끈 작작이니까. 끈끈 작작 알죠? 이렇게 나왔네, 범위가. 양수 A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36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아시겠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게 플러스야. 플러스면은 당연히 t 범위가 뭐가 되니까 얘들아? 제한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어떤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그 발전 문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얘가 뭐가 되면서?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또 작을 때 나눠가지고 그렇게 따져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2번을 보시면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 책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다른 문제집에서도 이 문제를 풀 때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 설명을 했어. 선생님이 4번 문제는 근의 분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근데 뒤에 있는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까지 있나? 다 근의 분리 관련된 문제야. 알겠어? 그런데 선생님은 근의 분리로 안 풀고, 근의 분리로 풀면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 둘 다 양수일 때, 뭐 둘 다 음수일 때, 두 개가 양수 음수일 때, 그거다 다 뭐 알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두근이 양수일 때는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그래 안 그래? 여기 다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근의 합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둘 다 양수니까 두근의 곱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자, 두근이 모두 음수이다. 두근이 모두 음수이다. 그러면은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왜? 서로 다른 두근이 있다라는 걸 뭐 해야 되니까? 제한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당연히 음수겠죠. 근데 두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데,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이미 두 근이 뭐 해야 된다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돼야 돼. 그 얘기는 이미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고, 그 두 개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둘 다 양수일 때는 내가 제한을 시켜줘야 돼.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양수니까 그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조건은 있어 없어? 없어. 왜? 같을 수도 있거든. 중근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판별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선생님이 올렸던 근의 분리에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0보다 큽니까? 0보다 작습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때에 따라 다르죠. 하나가 이렇든지 얘는 당연히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즉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라고 하면 우리는 유일하게 누구를 가지고 푸냐? 두근의 곱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 거야. 두근의 곱은 반드시 0보다 뭐 해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이러한 조건이 지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지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 치환을 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치환할 거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K의 범위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K의 범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 그치? 근데 자, 보면 이런 얘기야. 여기서 우리는 3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죠?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돼? 6t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t는 당연히 0보다 뭐야니? 커야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K의 범위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누구에 해당하는 말이야? 이 x에 해당하는 말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돼. 그럼 여기 있는 x는 지금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 x의 정의역이 어떻게 돼? 실수 전체잖아. 지수함수니까. 그래 안 그래? 얘는 실수 전체야. 그러면 실수에 있는 어떤 값이든지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뜻이지. 그런데 t는 우리가 얘를 치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함수를 가지고 나는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은 t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실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는 x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면 x 입장에서 얘가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뭐 0이 들어가든 뭐 상관없이 그냥 서로 다른 값 두 개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x에 음수가 들어가 봐. 그럼 어차피 t는 뭐야? 양수지. x에 양수가 들어가도 t는 어차피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는 나는 지금 t 함수를 가지고 내가 뭐 할 거니까 문제를 해결할 거잖아. 그러니까 t 함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수인 실근이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러한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조건? 이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뭐 해야 돼?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두근의 합 0보다 크다, 세 번째 두근의 곱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공통으로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뭘로 바뀐 거야? 서로 다른 두 양수인 실근으로 뭐 하는 거야? 바뀐 거야. 왜? 치환했기 때문에. 알아듣겠어? 응. 그래서 이제 예를 볼게요.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함으로 판별식을 했고요. 그랬더니 K 범위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대. 자, 얘는 K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근의 합 같은 경우는 얘는 벌써 뭐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내가 굳이 K 범위가 나오진 않죠. 두근의 곱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야? 3K잖아. 그럼 3K가 0보다 크다니까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1번에서 어디까지? 3번에 의해서 K라는 친구는 0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뭐하다? 작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뭐 한다는 얘기야? 얻어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K가 이 범위가 됐을 때 우리는 X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얘기거든. 얘는 봐봐, t 입장에서 봤을 때 근이 몇 개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한 개가 돼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판별식을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판별식을 했을 때 0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판별식에서 0이 된다고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얘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t값은 당연히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t값은 당연히 양수겠지. 얘는 쉽게 말하면 t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t값은 3이 되니까 이 3은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조건에 맞지. 그러니까 d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k값을 일단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k값은 뭐가 되겠어? 9 마이너스 뭐야? ac니까 3k가 0이 되면 되고 k는 뭐가 되면 되겠어? 3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러한 상황이 돼서 실근 몇 개만 가지 한 개만 갖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얘는 뭐 별거 아닌데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있는 이차 함수가 또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실근 하나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뭐인 거니 얘들아? 실근 두 개가 되겠지. 서로 다른 실근. 그리고 당연히 이거에 대한 거는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번의 경우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친구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줄었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0보다 커야 되잖아, t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만 따지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만큼만 따졌을 때는 실제 근이라는 건 얘들아 어떤 게 근이야? x축하고 만나는 게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번의 조건에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실제 근이 두 개가 아닌 거야.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겠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첫 번째 이렇게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뭐도 있다는 얘기야? t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는 알파는 양수근을 갖고 베타는 음수근을 가져도 2번에서 요구하는 답에 맞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여기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라고. 의미가 t 입장에서는 이렇게 각색을 해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몇 번에 해당합니까? 3번에 해당하겠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부호가 뭐에 대해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뭐니? 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3K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K 값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은 여기 보시면 K가 0보다 작거나 잠깐만 0인 경우도 따져야 되는구나. 여기 보면 자 이걸 좀 보자. 얘가 이렇게 될 때도 당연히 여기서 근이 하나지만 어떻게 됐을 때도 이렇게 됐을 때도 근이 뭐가 되겠어?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안 들어가잖아. 그치?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니까 이만큼만 그래프라고 보면 여기서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근, 하나는 음수근도 되지만 하나가 0이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까? 0이 돼도 여기가 어차피 뭐하니까? 안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거나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K는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왜 그러냐면 K 범위가 0보다 큰 것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답이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별식이 0인 거와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거나 하나는 뭐까지 가능하다? 0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기에 맞게끔 그거에 맞는 근의 분리를 채용을 해서 뭐 해야 된다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얘기야. 알겠어? 자 여기 봐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얘들아? 나 똑같은 문제 선생님 풀어주지 않을 거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서로 T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두 뭐의 실근?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얘는 원래 이제 다항함수에서 다항식에서 2차 함수에서 얘를 2차 방식에서 얘를 보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돼? 그거랑 같으면 되잖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추가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t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얘들아 뭐라고? 서로 다른 두 뭐라고? 양의 실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은 t로 치환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말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얘기라고. 여기 봐봐 이제 이 7번이 더 중요해. 7번은 별표 쳐. 5번, 6번은 여러분이 이제 4번과 연관해가지고 뭐 이해가 되실 거야. 그치? 됐죠? 자,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야. 이미 여기서 4번, 5번, 6번 4번에 1번 문제, 5번, 6번 문제 다 뭐였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지수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야. 그러면 얘는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지. t의 범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5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양수만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음수가 안 들어간다고. 이미 여기서 양의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x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양수만 들어가. 그러면 t는 얘들아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크거나 같겠지. t 범위가. 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얘가 y는 5의 x라고 해봐. 그러면 당연히 x의 양수가 들어가면 얘는 지금 어디를 말하고자 하는 거니? 이만큼만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가 뭐가 돼? 1보다 큰 쪽만 나타나겠지. 즉 t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t 입장에서 볼 때는 1보다 큰 쪽에서 뭐가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어차피 이거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ft라는 식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알파하고 여기 있는 베타가 다 여기 1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큰 쪽에 있어야만이 이 조건을 뭐 한다는 얘기야?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이무의 어떤 그 P값보다 두근이 크다, 두근이 작다. 이것도 때문에 근해 분리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야.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축방이 뭐가? 축방 알겠지? 축의 방정식이 당연히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겠지. 맞죠? 축방. 함축판이라고 기억나 안 나? 함축판. 네. 이 판이 판별식 말하는 거고 이 축이 바로 뭐야?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이 x값. 알겠지? 선생님이 k라고 하면 이 k 값이 기준된 이 값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k 있으니까 헷갈리겠네. p 값이. 알겠어? 세 번째가 뭐라고? 함수값. 함수값은 뭐냐? f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이러한 상황이 뭐가 하니까 펼쳐지니까. 이거 근해분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시면 금방 이해되는 것들이야. 근해분리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야. 꼭 봐 근해분리. 알겠어? 딱. 그래서 여기가 양의 실근이로 나오면 t의 범위가 1보다 크다로 나오고 그 얘기는 두 근이 1보다 뭐 하는 거? 큰 쪽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가 이제 뭐 두 근이 양수, 두 근이 음수, 두 근이 서로 반대가 부호가 반대면 그냥 두 근의
판별식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가지고 했었어. 근데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다, 특정한 값보다 작다, 특정한 값을 사이에 두고 두 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축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했던 거야? 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근해 분리 봤으면 기억날 거야. 그러니까는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함축판, 특정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보니까 판별식 일단 썼어. 그치? 그 다음에 F1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했더니 얘가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미 1보다는 커 안 커? 크지? 그러니까는 얘는 굳이 뭐 얘가 상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치? 얘가 상수가 아니고 만약에 상수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안 나왔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판별식과 F1의 함수값을 두 개를 이용해서 범위를 뭐 하는 거야? 구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파트들의 문제들은 어떻게 구하는 게 정석이냐? 근해분리 문제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근해분리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 풀고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를 가지고 풀 거면 여러분이 뭘 안 해도 돼? 근해분리에 어떤 개념이 사용되는지를 전혀 신경을 안 써도 해버리는 거야. 쌤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 그 얘기야 지금. 들어보세요. 근데 근해분리는 정확하게 익혀놓기는 해야 돼.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자, 이 문제부터 해보면 이렇게 안 풀고 자 봅시다. 일단은 이거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릴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얘를 3의 아까 했던 것처럼 3의 x를 자 t라고 놓고 그럼 ft가 어떻게 되냐? 얘는 t제곱 얘는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3k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얘가 t 이퀄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식은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여기서 t가 당연히 0보다 뭐해? 큰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얘가 해볼게. y축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x축이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얘기야.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 k의 범위를 내가 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목적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자 보세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k 이퀄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3k를 놔두고 여기 있는 친구를 선생님이 이쪽으로 옮길 거야. 옮기면 어떻게 되냐? 3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뭐가 되겠어? 6t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함수와 여기 있는 이 함수의 뭘로 보겠다? 교점의 관계로 따지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여러분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됐습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니? t 이퀄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를 0이라 t 이퀄 0이라고 해보면 그래프가 결국에는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 이렇게 빵꾸 뚫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지금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자 그러면 보자. 여기 있는 값은 얼마일까? 여기 있는 값은 그냥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9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빨간색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3K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왜? 근 두 개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니까. 그럼 정확하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 값이 지금 x값이 얼마야? 0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0이니까 그러면 3k라는 친구는 여기가 0이야. 그럼 0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돼. 이해됐지? 0이 이렇게 와버리면 하나만 만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근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러면 당연히 3K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9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K 범위가 뭐가 되니?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끝났네. 이게 1번 답. 그래프로 따지면 함축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블리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제. 이거 더 복잡했거든. 그치? 오직 하는 실근을 갖는다? 중근인 경우하고 그러면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근이 하나 음수 쪽에서 근이 하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얘기야. 3K하고 얘하고 교점이 몇 개면 좋겠다고? 하나면 좋겠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 지날 때 몇 개야? 여기 지날 때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죠? 그러면 3K가 당연히 뭐일 때? 9일 때. K는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그 다음에 3K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되니까 여기 밑으로 지나면 하나잖아. 근이. 이렇게 해도 근이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3K라는 친구가 0보다 작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가 뭐가 되는 거니?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문제 답. 끝. 아무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로 해석하는 연습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면 아주 쉽게 풀어.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얘들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미지수 A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놔두고 얘를 넘긴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4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당연히 2의 x를 나는 뭐라고 볼 거야? t라고 보고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하고 a하고 관계가 되겠지. 이해되셨죠? 아주 간단해. 이렇게 했어. 그럼 네가 t가 얼마니? 1이야. 그러면은 너 0부터니까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만큼만 따지자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서로 다른 몇 근을 갖는다고?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렇게 지날 때 이 사이겠지 뭐. 이 사이 지나야 두 개 아니야. 너무 쉽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니? 0,0. 뭐라고요? 0,0 얘는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마 1보다는 뭐야 되고? 커야 되고 0보다는 뭐야 되고? 작아야 되고. 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냐고.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얘는 이제 여기 가운데 A가 들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친구를 갖다 끄집어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미지수 A가 들어가 있는 친구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거하고 미지수가 없는 함수하고의 관계를 따질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4의 x 플러스 16이라는 친구가 A 여기 플러스 2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4a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됐어? 그러면 얘는 내가 2x를 갖다가 t로 잡을 것이고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t제곱 플러스 16이라는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 4at 이렇게 되겠네.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얘가 얼마? 16. 됐어 안 됐어? 그리고 너는 0보다 크니까 너는 안 들어가고 이만큼만 내가 챙길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기울기가 얼마? 4a. 그치? y절편이 얼마? 0. 그러니까는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은 근이 하나도 뭐 하는 거야? 없는 거야, 근이. 하나도 없는 거. 알겠어? 얘가 이렇게 접하면 근이 몇 개가 되겠어? 한 개가 되겠지. 됐니?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고 얘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근이 몇 개겠어? 2개겠지. 얘가 더 기울러 이렇게 진다고 하더라도 근이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얘는 급격히 올라가니까 이제 이해되겠니? 그럼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면 돼요? 아,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내가 뭐 하자? 생각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근이 몇 개야? 하나. 그러면 그 기울기보다 4A가 뭐 하면 돼? 크면 되겠지. 이해돼안돼? 이해되죠? 지금 뭔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나는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1차 함수하고 접하는 거를 내가 찾을 거잖아. 맞죠? 그러면 접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이거의 그래프는 내가 다 식은 알고 있으니까 얘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서 자, 넘겨봐.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4at 플러스 16 이퀄 0 이렇게 보시고 이거에 뭐가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되겠지. 판별식이 0이 되는 게 결국에는 뭐하니까? 접하는 거니까. 그게 근이 하나인 거 아니야. 그러면 짝수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뭐가 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a 제곱은 얼마가 풀마 2가 되겠지. 그치? 즉 a가 얼마일 때 a가 양수여야 되니까 a가 2일 때 뭐 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접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찾는 거는 뭐지? 근이 2개인 걸 찾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정수 a의 최소값이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정수 a는 뭐가 답이 돼야 되겠어? a는 3이 내가 답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의 판단을 뭐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프만 가지고도 다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마지막. 여기를 좀 보시면 똑같아. 이것만 여러분이 체크하셔가지고 아, 내가 5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랬지. 그런데 얘가 0보다 1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커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된다고?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어쨌든 간에 내가 정확하게 뭐 해야 돼? 체크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처럼 만약에 2개가 양의 실근이다 라고 나오면 당연히 t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무조건. 이건 쌤이 아까 설명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놔두고 k는 놔두고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 2x 5 넘어오면 마이너스 5 곱하기 5의 x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5t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가능하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문제 없잖아. 왜?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이니까 근이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 2개가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질 거야. 이렇게.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가 플러스네요. 이렇게 넘어오면 알겠지? 자, 그럼 플러스고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그거에 이제 반절에 부호반대니까 여기 있는 t 값이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5가 되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근데 나는 t가 1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뭐 할 거니까 따질 거니까 그러면 얘가 2분의 5니까 이 정도를 우리가 1이라고 하고 이만큼만 내가 따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러분은 여기의 좌표와 여기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1, 오케이?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는 2분의 5, 2분의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니까 4분의 뭐가 되겠어? 25가 되겠네. 어차피 여기 사이 지나가야 되니까. 왜? 근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알아듣겠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나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와
여기 뭐가 되겠어? 4, 2가 된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해버리면 정말 명확해지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래서 K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4보다는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4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갖도록 하는 정수 K에 뭘 구하라 그래? 합을 구하라겠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K 값은 5하고 뭐가 있겠어? 6이 있겠지. 두 개를 더하니까 당연히 얼마가 답이 되는 거야? 11.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